당신은 믿으시나요? 어떤 사람은 평생 거짓말을 하면서도 그게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2023년 11월 15일 수요일 오후 3시 저는 시어머니의 서랍을 열었습니다. 장례식을 준비하며 필요한 서류를 찾던 중이었죠. 그리고 그 순간 제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렸습니다. 낡은 서랍 깊숙한 곳, 먼지 낀 은행 봉투 3개. 첫 번째 봉투 국민은행, 예금주 김수진. 제 이름입니다. 두 번째 봉투 우리은행, 역시 김수진. 세 번째 봉투 농협, 또다시 김수진. 제 이름으로 된 통장이 왜 시어머니 서랍에 3개나 있는 걸까요? 손이 떨렸습니다. 첫 번째 통장을 펼쳤죠. 잔고 3,200만 원. 거래 내역을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2019년 3월 5일 입금 50만 원 정미자. 2019년 4월 5일 입금 50만 원 정미자. 2019년 5월 5일 입금 50만 원 정미자. 매달 정확히 5일. 4년 넘게 한 번도 빠짐없이. 입금인은 모두 정미자, 시어머니였습니다. 그런데 출금 내역이 더 충격적이었어요. 2019년 3월 12일 출금 38만 원 민서아동 발달센터. 2019년 4월 20일 출금 15만 원 롯데카드. 2019년 6월 18일 출금 80만 원 서울대병원. 2020년 2월 11일 출금 120만 원 BC카드. 민서는 제 딸입니다. 자폐 스펙트럼 진단을 받고 3년째 치료를 받고 있죠. 그런데 롯데카드, BC카드는 뭔가요? 저는 이 통장의 존재조차 몰랐습니다. 비밀번호를 입력한 적도 출금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제 이름으로 된 통장이 시어머니 손에 있었을까요? 두 번째 통장을 열었습니다. 우리은행, 잔고 1,800만 원. 거래 패턴은 비슷했지만 출금처가 달랐어요. 김준호 신한카드 연체금 대납. 김준호 국민은행 대출이자. 김준호는 제 남편입니다. 그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4년 동안 제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어 돈을 모으고 그걸로 손녀의 치료비와 아들의 빚을 동시에 갚고 계셨던 겁니다. 그것도 며느리인 저는 전혀 모르게. 세 번째 통장을 펼치려는데 갑자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서 엄마, 뭐 하세요? 남편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저는 통장 3개를 식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남편 준호는 잠시 멈칫하더니 시선을 피했어요. 그게 엄마가 잠깐 도와주신 거야. 잠깐? 4년이 잠깐이야? 좋은 뜻으로 하신 건데. 왜 그래? 좋은 뜻? 왜 내 이름으로 했는데? 왜 나한테 한마디도 안 했어? 말하면 부담 가질까봐 그랬겠지. 부담? 이게 지금 부담의 문제야? 준호는 한숨을 쉬며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우릴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민서 치료비에 내 빚까지 우리 형편 뻔히 아시면서 손 놓고 볼 분이 아니잖아. 그 말에 더 화가 났어요. 그럼 나한테 물어보지 그랬어? 수진아, 내 이름으로 통장 만들어도 될까? 이 한마디가 그렇게 어려웠어?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하는 남편을 보며 저는 묘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분노보다는 배신감 같은 것.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나는 이 집에서 대체 뭐지? 하는 공허함. 그날 밤 잠들지 못하고 통장 내역을 다시 봤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2021년 7월 23일 출금 200만 원 현금 인출. 같은 날 2021년 7월 23일 우리은행 통장에 입금 200만 원. 2022년 1월 10일 출금 150만 원 현금 인출. 같은 날 농협 통장에 입금 150만 원. 시어머니는
왜 한 통장에서 돈을 빼서 다른 통장에 넣는 짓을 반복하셨을까요? 이건 단순히 도와주려고 한 게 아니었습니다. 뭔가 숨기려는 의도가 있었어요. 그렇다면 대체 뭘 숨기려 했던 걸까요? 다음 날 아침 남편이 출근하자마자 저는 다시 시어머니 댁으로 향했습니다. 빈소에는 조문객이 뜸했어요. 시어머니는 평생 소박하게 사셨고 친구도 많지 않으셨거든요. 저는 다시 그 서랍을 열었습니다. 통장 밑에는 낡은 수첩 한 권이 있었어요. 표지에는 가계부라고 볼펜으로 삐뚤삐뚤 쓰여 있었죠. 펼쳐보니 빼곡한 숫자들. 2019년 3월 새벽 청소 일당 8만 원, 20일 176만 원, 식당 설거지 5만 원, 15일 75만 원, 용돈 지출 15만 원, 수진이 통장 입금 50만 원, 준호 카드값 38만 원 대신 냄. 남은 돈 148만 원. 2019년 4월 새벽 청소 8만 원, 20일 160만 원, 민서 치료비 보탬 30만 원, 준호 카드 연체 방지 15만 원, 수진이 통장 50만 원. 숨이 막혔습니다. 시어머니는 70대의 몸으로 새벽 4시에 일어나 상가 청소를 하시고 낮에는 식당 설거지를 하시며 돈을 모으셨던 겁니다. 그 돈으로 손녀의 치료비를 도왔고 아들의 빚을 대신 갚았고 며느리 몰래 안전한 미래를 만들려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 페이지였습니다. 2020년 8월 12일 준호가 또 도박을 했다. 이번엔 300만 원. 수진이는 모르는 게 나을 것 같다. 아들이 못나서 며느리한테 미안하다. 2021년 3월 5일 민서 수술비 1천만 원 필요하다고 한다. 준호는 돈이 없다고 했다. 내가 어떻게든 해야 한다. 수진이 이름 통장에 조금씩 더 모아야겠다. 2022년 10월 20일 요즘 허리가 너무 아프다. 하지만 병원 갈 시간도 돈도 아깝다. 수진이와 민서가 더 중요하다. 손이 떨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속인 게 아니었어요. 저를 지키려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 수첩 사이에서 작은 쪽지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구겨진 종이였는데 펼쳐보니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수진아, 이 글을 읽고 있다면 내가 떠난 뒤겠지. 미안하다. 내 이름을 함부로 써서. 하지만 이게 최선이었어. 준호는 착한 애지만 약해. 내가 지켜줘야 해. 통장은 내가 관리해. 비밀번호는 내 생일이야. 그리고 하나 더. 세 번째 통장은 아직 열지 마. 때가 되면 알게 될 거야. 세 번째 통장은 아직 열지 마. 저는 다시 농협 통장을 집어들었습니다. 농협 통장. 겉봉투는 다른 것들보다 훨씬 낡아 있었어요. 손가락으로 천천히 펼쳤습니다. 예금주 김수진. 개설일 2015년 6월 18일. 2015년? 그건 제가 이 집안에 시집 오기 1년 전이었어요. 그때 시어머니는 저를 어떻게 알았을까요? 첫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2015년 6월 18일. 입금 500만 원. 입금인 정미자. 2015년 7월 18일. 입금 50만 원. 입금인 정미자. 계속 입금만 있었어요. 그런데 2016년 5월 제가 준호와 결혼한 직후부터 출금 내역이 시작됐습니다. 2016년 5월 22일. 출금 80만 원 신혼집 보증금 보탬. 그날 남편은 제게 이렇게 말했었죠. 회사에서 경조사비 받아서 보탬됐어. 거짓말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주신 거였어요. 2017년 3월 10일. 출금 120만 원 김수진 병원비 유산 후입원. 저는 그해 봄 첫 아이를 잃었습니다. 병원비가 부담이었지만 남편이 보험 처리됐어라고 했었죠.
그것도 거짓말. 2018년 11월 5일 출금 350만 원 민서 출산 비용. 2019년 2월 14일 출금 200만 원 민서 정밀 검사비. 모든 순간 시어머니가 계셨습니다. 제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제 이름으로 만든 통장에서. 그런데 이상한 점이 또 있었어요. 2020년 6월 30일 출금 1,000만 원 비상금. 1,000만 원이 한 번에 빠져나갔는데 출금처가 비상금이라고만 되어 있었어요. 보통 은행 출금 내역엔 구체적인 용도가 기록되는데 이건 수기로 쓴 메모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날짜 옆에 시어머니의 필기체로 작은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준호, 몰래, 수진이도 모르게. 이건 두 사람을 위한 마지막 장치. 마지막 장치? 저는 급히 휴대폰을 꺼내 그날 날짜를 검색했습니다. 2020년 6월 30일.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더라? 갑자기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날 남편이 갑자기 사업을 시작한다고 했었어요. 친구가 좋은 기회 줬어. 작은 프랜차이즈인데 나도 한번 해볼래. 저는 반대했습니다. 우린 지금 빚도 있고 민서 치료비도 만만치 않아. 안정적인 직장 다니는 게 낫지 않아? 하지만 남편은 고집을 꺾지 않았어요. 그리고 결국 그 사업은 6개월 만에 망했습니다. 투자금 1,500만 원을 날렸죠. 그런데 이상했어요. 그때 저희 집엔 큰 경제적 타격이 없었습니다. 물론 빠듯했지만 망했다는 느낌은 아니었어요. 왜일까요? 시어머니가 미리 1,000만 원을 빼두셨기 때문일까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통장 3개를 들고 은행으로 갔어요. 고객님,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이 통장들 제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거래 내역 상세하게 볼 수 있을까요? 직원은 신분증을 확인하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아, 고객님, 이 통장들 정말 오래 쓰셨네요. 특히 이 농협 통장은 거의 10년 됐는데 개설할 때 예금주와 실사용자가 다른 경우는 드문데. 실사용자가 다르다뇨? 네, 통상 통장 개설 시 서명과 실제 거래할 때 서명이 일치해야 하는데 이 통장은 개설 서명은 고객님 거지만 이후 모든 거래는 다른 분이 대리하신 것 같아요. 그게 가능한가요? 법적으로는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가족 간에는 묵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시어머니께서 며느리 명의로 만드시는 경우요. 직원은 화면을 가리키며 말을 이었어요. 그런데 고객님, 이 통장 좀 특이해요. 뭐가요? 보통은 입금만 꾸준히 하거나 출금이 불규칙한데 이 통장은 입금과 출금이 정교하게 맞물려 있어요. 마치 누가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관리한 것처럼요. 직원이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예를 들어 2019년 4월 20일 롯데카드로 15만 원 출금됐는데 그 이틀 전인 4월 18일에 롯데카드에서 연체 안내 문자가 발송됐어요. 그걸 보고 바로 처리하신 거죠. 연체 안내 문자를요? 네, 통장 개설할 때 SMS 수신 동의하셨으면 카드사 연체 알림도 이 번호로 오거든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 때 제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지 않으셨어요. 당신 번호를 등록하신 거죠. 그래서 모든 알림이 시어머니에게만 갔고 저는 아무것도 몰랐던 겁니다. 그리고 고객님, 이것 좀 보세요. 직원이 또 다른 화면을 띄웠어요. 2020년 6월 30일 1,000만 원 출금 건이요. 이거 자동이체로 다른 계좌로 넘어갔는데 수취인이 김민서네요. 민서요? 제 딸인데. 네, 따님 명의 적금 통장이 따로 있으신 것 같아요. 궁금하시면 확인해 드릴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직원이 몇 번 클릭하더니 민서 이름으로 된 적금 통장이 떴어요. 개설일 2020년 7월 1일, 만기일 2030년 7월 1일, 목표액 5천만 원. 이건 교육 적금이네요. 매달 자동이체로
50만 원씩 들어가고 있어요. 10년 만기면 민서 양이 고등학생 될 때쯤 목돈이 마련되는 구조예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시어머니는 손녀의 미래까지 준비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날 저녁 남편을 마주 앉혔습니다. 준호야, 솔직하게 말해봐. 어머니가 내 빚을 얼마나 갚아주셨어? 남편은 한참을 입을 다물고 있다가 결국 고개를 떨구며 말했어요. 거의 4천만 원쯤? 4천? 응. 카드값, 대출이자. 그리고 그리고 뭐? 사업 망했을 때 빚도.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사업 망했을 때 빚이라니? 넌 그때 1,500만 원만 날렸다고 했잖아. 실은 3천만 원이었어. 거래처에 외상값도 있었고, 프랜차이즈 본사에 위약금도 있었어. 그럼 그 돈은 누가 갚았는데? 엄마가. 저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말하면 넌 날 떠났을 거야. 그 말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맞았어요. 만약 그때 남편이 3천만 원 빚을 졌다는 걸 알았다면 저는 민서를 데리고 집을 나갔을지도 몰라요. 엄마가 말하셨어. 수진이는 모르게 하자. 이 일로 가정이 깨지면 안 된다고. 그래서 엄마 혼자 다 떠안으셨어. 혼자 떠안았다고? 그게 말이 돼? 70 넘은 분이 새벽마다 청소일 나가시면서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로 되는 게 아니야. 저는 소리쳤습니다. 넌 어머니가 얼마나 힘드셨을지 생각이나 해봤어? 허리 아프신 몸으로 걸레질하시고 차가운 물에 손 담그고 설거지 하시면서 아들 빚 갚는 게 얼마나 서러웠을 것 같아? 남편은 울먹이기 시작했어요. 나도 알아. 나도 알아.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 내가 무능해서. 내가 잘못해서. 엄마는 항상 괜찮다. 괜찮다 하셨어. 괜찮을 리가 없잖아. 그때 거실 한쪽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왜 울어? 민서였습니다. 아이는 불안한 눈빛으로 저희를 바라봤어요. 엄마, 할머니, 언제 와? 그 말에 눈물이 터졌습니다. 민서야 할머니는 이제 못 오셔. 왜? 하늘나라 가셨어. 그럼, 누가 데려다 줘? 할머니가 맨날 치료 끝나면 데리러 오셨는데, 저는 그제서야 알았어요. 시어머니는 민서 치료비만 된 게 아니었습니다. 매주 목요일 발달센터까지 데려다 주시고 치료 끝나면 데리러 오셔서 같이 공원도 가시고 떡볶이도 사주셨던 거예요. 그 모든 시간을 며느리인 저는 몰랐던 겁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일주일 뒤 저는 시어머니 집을 정리하러 다시 갔습니다. 옷장을 열었더니 낡은 옷들만 가득했어요. 멀쩡한 옷은 몇 벌 없었죠. 서랍을 열었더니 낡은 양말과 속옷들 모두 기워 입은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부엌 찬장을 열었더니 유통기한 지난 양념들, 싸구려 라면들. 시어머니는 당신을 위해선 단 한 푼도 쓰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침대 밑에서 작은 비닐봉지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안을 열어보니 교회 헌금 봉투들. 하지만 하나같이 비어 있었어요. 봉투 뒷면에 연필로 작게 쓰인 메모. 이번 주는 미안해. 민서 치료비 보태야 해서. 다음 주엔 꼭 주님 이해해 주실 거야. 헌금은 다음에. 지금은 가족이 먼저.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신앙심이 깊으신 분이었어요. 한 번도 주일 예배를 빠지신 적이 없었죠. 하지만 헌금조차 가족을 위해 포기하셨던 겁니다. 그날 저녁 남편에게 말했어요. 우리 잘 살아야 해. 응. 어머니가 이렇게까지 하신 건 우릴 지키고 싶어서였어. 우리가 행복하길 바라셨던 거야. 알아.
그럼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하자. 더 이상 빚 만들지 말고 민서 잘 키우고 어머니가 만들어주신 이 기반 위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자.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그날부터 정말 달라졌습니다. 남편은 새벽마다 일어나 부업을 시작했어요. 카드는 모두 정리했고 소비를 철저히 줄였습니다. 저도 프리랜서 일을 늘렸어요. 민서 치료도 더 열심히 다녔고 시어머니가 만들어두신 적금을 한 푼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년 뒤 저희는 시어머니가 갚아주신 빚을 모두 갚았습니다. 그 돈을 시어머니 산소에 가져가 통장 명세서를 불에 태웠어요. 어머니, 다 갚았어요. 이제 편히 쉬세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대답하시는 것처럼. 지금은 2025년입니다. 민서는 초등학교 2학년이 됐어요. 여전히 치료를 받고 있지만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제는 혼자 학교도 다니고 친구도 생겼어요. 얼마 전 민서가 제게 물었습니다. 엄마, 할머니 사진 어디 있어? 왜? 학교에서 가족 소개 숙제하는데 할머니도 우리 가족이잖아.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그럼 할머니 사진 붙이자. 응. 그리고 말이야. 선생님이 우리 가족 중에 영웅 같은 사람 있냐고 물어봤어. 나 할머니라고 할 거야. 그래, 그렇게 해. 민서는 씩씩하게 웃으며 달려갔어요. 그날 밤 저는 시어머니의 통장을 다시 꺼내봤습니다. 이젠 텅 빈 통장이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만은 여전히 가득합니다. 사랑은 때때로 서툴고 굽어있고 상처를 남기지만 끝내 그 마음이 닿는다면 그게 진짜 가족 아닐까요? 시어머니의 비밀 통장은 누군가를 묻기 위한 족쇄가 아니라 누군가를 놓지 않기 위한 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끈은 지금도 우리 가족을 단단히 묶어주고 있습니다.